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봅시다. 유효획전화, 유효획전화. 핵전화는 양성자 수에 비례한다. 그런데 원자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뿐 아니라 전자들 사이 반발력도 작용한다. 전자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는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보다는 작다. 여기 잠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만 있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F는 힘은 전기력은 K R0분의 Q1 Q2 이렇게 있으면 맞죠? 자, 그러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당긴다. 자, 그거 이거는 그러면 원자 반지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거리.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거리가 있다. 원자 반지름 하면 일단은 어차피 뭐 의미 없긴 하지만 아래쪽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18쪽 원소한테 문제점이 있어. 오케이. 아니구나. 맞아요. 이 내용 맞아요. 알았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플러스 2짜리에 마이너스 2개가 오면 그러면 이 둘 간의 인력, 이 둘의 인력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끼는 어때요? 마이너스 끼는 천력이 작용한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산하면 되지만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천력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 자,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 이게 함수가, 자, 인력을 F1이라고 천력을 F2라고 하면은, 자, 인력과 천력을 합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걸 누가 계산해줬다?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유효핵전화로 나타냈더라. 이해됐죠?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말하겠다. 수소 원자는 전자수가 1이니까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작용하니까 그래서 플러스 1로 보겠다. 자, 다전자수 원자에서의 유핵전화. 전자수가 2개인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작용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진다. 따라서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유핵전화는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보다는 조금은 작아지더라. 알았죠?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 유핵전화는, 이 친구 유효 핵전화는 어쩐다? 2보다 작다. 근데 원래는 플러스인데 이보다는 조금 작다. 왜? 이것 때문에. 천력 때문에. 그 뜻이 알았죠? 자, 같이 봅시다. 가림 효과, 가려막기 효과. 자,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적용한 유핵전화가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보다는 작다.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핵이 가려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핵과 전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인력은 전자들 사이 반발력 때문에 약해진다. 이해됐죠? 저거 때문에. 알았죠? 자, 가려막기 효과는 자신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자, 가려막기 효과 잠깐 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튬을 예로 들어봅시다. 리튬이 안쪽 전자가 2개 들어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 현대 모형에서는 전자가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다. 그래서 대충 그리는 거예요. 대충 그려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플러스가 당기니까 들어갈 수 없어. 왜? 안쪽 껍질에는 전자 몇 개밖에 못 들어가요? 2개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고 싶은 걸 얘가 막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른다. 됐다. 네 번째,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하라 해보자. 플러스 하라 해보자. 플러스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의 효과보다 그러면 얘랑 어때? 밀까 당길까? 같은 극이니까 당기죠. 그죠? 미는 효과보다 미는 효과를 A로 합시다. 자, 그리고 얘랑 같은 극이잖아. 얘 둘도 밀어. 그죠? 미는 효과. 효과 중에 그 효과 누가 크다? 얘가 더 크다. 그죠? 이 안에 못 들어가. 그죠? 이 안에 이해가요 이거? 이해가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짠 됐고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유액전화 변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액전화 증가. 이거 여기로 갑시다. 자 그럼 유액전화는 결국에는 유액전화 힘은 이게 전기력의 하나의 종류예요. 전기력을 인력과 청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원래는 이 힘이 인력 플러스 인력에서 청력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총 전기력이란 말이야. 총 전기력. 근데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유효액전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알았죠? 그게 이 친구를 유효액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효액전화. 그렇지? 이거 전기력 알죠? 혹시 전기력 알아요 이거? F가 뭐고? 큐큐도 저번 시간에 한번 해줬는데 기억나 혹시? 기억 안 나? 자, 전기력을 아마 모를 거라서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자, 전기력은 뭐냐면 입자 플러스 입자 혹은 마이너스 입자 플러스 입자 얘네들의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친구의 전하를 Q1이라고 불러요. 전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알았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가 Q1이라고 하고 Q라고 하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전화를 우리가 Q1이라고 이 친구 전화를 Q2라고 하고 이 둘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이때 전기력 F는 K 곱하기 둘 사이 거리 R 제곱분의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Q 곱하기 Q다. 대신 Q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추상적이니까 한번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인데 둘 사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때 이 둘의 전기력은 그러면 둘이 같은 크기가 인력이죠. 인력이고 자, 이 인력의 크기가 R 제곱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이게 전기력이다. 맞죠?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똑같이 R 떨어져 있는데 얘는 플러스 2고 여기 마이너스 1 합시다. 이때 전기력은 뭐고 인력이고 서로 다른 극이니까 이때 크기는 R 제곱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큰가?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이고 크기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4배 크죠? 이렇게 해서 이 이온에 서로 당기는 힘이라든가 원자랑 전자랑 당기는 힘이 누가 더 크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원자 번호 8번이 있어. 원자 번호 8번이 있는데 그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어. 원자 번호 9번이 있는데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같은 극이 서로 다른 극이니까 당길 거 당기죠. 밑에 이 친구의 전기력 F는 R 제곱분의 K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 맞죠? 이 친구 전기력 F는 K R 제곱분의 둘 사이 거리가 R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누가 더 세게 당겨? 지금 둘 중에 얘가 더 세게 당긴다. 그래서 원자번호 9번이 원자번호 8번보다는 전자를 더 세게 당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가 하나 있냐면 자, 그래서 플러스 9는 플로린, 음이온이죠. 플러스 8도 음이온이죠. 그래서 음이온이 전자를 잘 당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가 원자번호 11번. 원자번호 11번이 전자를 당기고 싶어. 그래서 F는 KR 제곱분의 플러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뭐냐 이거 나트륨이잖아. 이거 플로리잖아. 나트륨이 전자를 더 잘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점은 얘는 금속이죠. 금속은 전자를 잘 당겨 못 당겨 못 당기죠. 그래서 그 차이를 감안해서 계산해 놓은 값이 뭐다? 유효 핵전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놨어. 어디로 계산해놨냐면 저기 한 장 넘겨보면 자 120쪽에 유효 핵전하를 계산해놨어요. 과학자들이. 알았죠? 알았죠? 120쪽에 계산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면 여기 나트륨이 전자를 더 잘 당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가려막기 효과라든가 전자과착력을 계산해 보니까 나트륨이 훨씬 더 유효 핵전하가 작아지더라. 알았지? 자 그럼 볼까 여기.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플로린에서 여기 봅시다. 플로린에서 이쪽으로 나트륨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증가했냐? 껍질이 증가하니까. 껍질이 증가하니까 유효 핵전하가 커졌어 작아졌어. 지금 그래프 봐봐. 지금 보면 플로린이 유핵전하가 대충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오는데 플러스 5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나트륨은 유핵전하가 대충 얼마 나오냐면 2.5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 2죽이고 이거 3죽이죠. 껍질이 증가하니까 유핵전하가 커졌어 작아졌어. 지금 작아졌다. 이 작아지는 게 가려막기 효과다. 알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것이 전기력의 비밀이 있다. 여기 봅시다. 전기력. 전기력은 아까 전기력 힘은 자 둘 사이 거리의 제곱분의 K Q 큐트란 말이야. 전하량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 여기 봅시다.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자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 이 전기력은 만약에 둘 사이 거리가 커져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가 커져버리면 힘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네. 그래서 하나 할 수 있네. 자 주기가 증가하면 주기 껍질이 커지면 주기가 증가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당기는 힘 전기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요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거다. 이 전기력이 바로 보다 이 전기력이 뭐에 유핵전하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핵전하가 감소한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껍질 수가 커지면은 주기가 증가하는 거고 전기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 당기는 힘이 작아져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에서 이 플러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유효 핵전하라고 부른다고. 이걸 유효 핵전하라고. 유효 핵전하라고. 그래서 전기력이 감소하면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는 효과랑 똑같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 말고 이거 Q. Q가 커지면 F도 커져요. F가 뭔데 이때 전기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을 뭐로 비유했다고? 유효 핵전하고 비유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커집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합시다. 그러면 변수는 지금 누구든가 변수는 두 개다. 변수 두 개예요. 변수가 뭐뭐 있냐면 지금 변수는 Q 전하량 이때 전하량 무고 플러스 전하량 그게 양성자수고 그 다음에 R 껍질수. 자 우선 Q가 일정해. Q가 일정할 때 양성자수가 거의 일정할 때 알죠? 껍질수가 커지면은 F는 작아져서 규칙 때문에 유효액전하가 작아진다. R이 커지면 F가 작아지면서 유효액전하가 작아진다. 그 다음에 R이 일정할 때 주기가 거의 일정할 때 자 그럼 누가 커지면 Q가 커지면 양성자수가 커지면 F는 어떻게 되냐? 커진다. 맞죠? 힘은 커진다. 힘 이거 플로리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네, 커진다.
그러면 유액전화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게 결론이야. 다시 한번 정리. 자, 전기력 F 힘은 전기력은 R 제곱분의 K Q1 Q2에서 R 제곱이 의미하는 게 거리가 사실상 껍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R이 커지면 F 전기력이 작아지고 전기력이 작아진 건 사실상 플러스과 마이너스 당기는 유액전화가 작아진 건 똑같다. 됐죠? 그래서 껍질수가 커질수록 유액전화가 작아진다. 그다음 R이 일정할 때 R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Q가 커지면 그럼 양성자수가 커졌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플러스과 마이너스를 당기는 전기력이 커지고 그러면 유액전화가 커진다. 요거 정리해둡시다. 오늘 뭐야 내용 엄청 많네. 하는 데까지 해야겠다. 하는 데까지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기 파트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119쪽으로 다시 가서 다시 가려막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유의 핵전화가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보다는 작아지더라.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유핵전화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핵전화는 이 유핵전화가 전자를 당기는 힘을 전기력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인력으로 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전자가 늘어나면 청력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유핵전화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인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전자들에 의한 핵이 가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력이 작아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른다.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한 실질적인 인력은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약해진다. 인력은 청력 때문에 약해진다. 가려막기 효과는 자신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도 전자 간 청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유핵전화보다는 점점 인력이 작아지더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작고 거꾸로 말하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간 청력들이 훨씬 더 세다. 알았죠? 그러면 안쪽으로 밖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청력 때문에. 더 밑으로 갑시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1이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1이 증가하니까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도 1이 증가하는데 이 전자 수도 증가하는데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도 생기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한다. 그런데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의 증가가 전자 수 증가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크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뒤에서 봅시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핵전화는 증가하다. 5쪽 갑시다. 자, 5쪽 가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리튬이 있고 벨륨이 있어요. 리튬에 지금 보면 유핵전화가 대충 2.4 정도 되겠죠. 대충 2.4 정도 되고 벨륨 보면은 벨륨의 유핵전화가 잠깐만 1.4 정도 되고 리튬이 자, 벨륨에 의한 유핵전화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때까지 원래는 원자 번호가 1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1이 증가해야 돼. 맞지? 근데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0.4 정도 날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대충 얼마 증가했다? 대충 한 0.6 정도 증가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맞죠? 그래서 플러스 1보다는 증가하지 않지만 알았지? 근데 감소하진 않았지 여기서. 리튬에서 벨륨으로 가면서 감소하진 않았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증가하더라 그 말이에요. 방금 말했던 게. 자, 갑시다. 2번 2주기에서 3주기로 바뀔 때 한번 표를 봐볼게요. 자,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유핵전화 감소하고 그 다음에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유핵전화 갑자기 감소하죠. 자, 이렇게 껍질 수가 바뀔 때마다 유핵전화가 크게 감소하더라. 그건 뭐 때문이냐면 껍질이 만들어지면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알았죠? 그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됐구만. 되게 중요해.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 정리. 자, 이제 화학을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자, F는 KR제곱분의 Q1, Q2로만 단순히 보자니 그게 맞지 않더라. 인력 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뭘 했다고? 유액전환을 했다고. 그래서 F는 KR제곱분의 Q 유효핵전환, 그 다음에 다른 Q,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되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은 뭐를 적용시키면 되겠다? 오비탈 효과를 적용시키면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자주 보게 될 거다. 맞죠? 이 친구를 자주 보게 될 거다. 자, 그럼 봅시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원자 반지름. 현대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자 반지름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같은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원자 핵 간 거리를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그냥 하겠다.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 유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전자들이 원자 핵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더라. 여기 봅시다.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자 핵이 예전에는 예를 들었고 뭐 헬륨이면 얼마나 같다고? 플러스 1로 같다고. 헬륨이면 플러스 2로 봤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걸 뭐로 바꾸자고? 유핵전화로 바꾸자고.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이렇게 있다. 유효 핵전화가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러면 유핵전화랑 전자랑 간격 거리가 R이야. 여기를 유핵전화를 Q1이라고 얘를 Q2로 하자. 그러면 이때 두 개의 전기력 F는 KR제곱분의 Q1, Q2더라. 계속 써먹을 거예요. 만약에 F가 커버리면 자, 두 개는 인력이잖아. 인력이 지금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력이 크면 서로 당기게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거리, 반지름 R은 어떻게 된다? 반지름 R은 맞아. 반지름 R은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책 봅시다. 자, 우선은 같은 주기에서 봅시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해됐지?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작아지더라.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유핵전화 커지는 거잖아. 그죠? 커지면 인력이 커지네. 인력이 커지면 반지름 작아진다. 이해 갔죠? 그 뜻이에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그러면 껍질이 커지잖아. 껍질이 커지면 당연히 반지름이 증가하겠죠. 그죠? 당연히 증가한다. 자, 121쪽 가봅시다. 121쪽 보면 리튬, 베릴륨, 풍소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보니까 어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이 점점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죠. 그죠? 작아진다. 그리고 리튬, 나트륨처럼 주기 자체가 바뀌면 맞죠?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리튬이랑 나트륨 보니까 주기가 바뀌었죠? 주기가 바뀌면 껍질의 크기가 바뀌어서 나트륨의 껍질 크기가 더 크더라. 됐네. 그냥 요걸로 설명할 수 있죠. 요걸로 설명해줄까? 그러면 봅시다. 자, 주기율표로 잠깐 봅시다. 주기율표로 잠깐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알았지? 같은 주기에서 유도 핵전화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 껍질 증가하지 말고 유핵전화가 증가하면 인력이 증가하면 반지름 작아진다. 반지름 감소.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같은 족인데 껍질이 커지잖아. 껍질이 커지니까 요거랑 그냥 유액전화 상관없이도 반지름 찐다. 아, 이거 무슨 반지름? 원자 반지름.
됐습니다. 자, 이제 이온 반지름과 주기성,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의 양이온이 되면은 반지름이 감소한다, 날아가 버린다. 여기 잠깐 봅시다. 자, 리튬을 예를 들어봅시다. 리튬이 있는데 리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전자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온이 돼버리면 리튬이 있고 이거 전자 두 개만 있고 날아가 버렸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리튬 플러스가 되면 반지름이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반지름이 있었는데 이거밖에 없잖아. 반지름이 감소한다. 반지름 감소. 됐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음이온이 조금 어렵다. 음이온. 자, 음이온을 잠깐 봅시다. 음이온을 잠깐 보면 음이온을 플로린 봐볼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 플러스 9번인데 자, 그럼 얘가 전자가 두 개 있고 그 다음 전자가 7개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될 거냐? 플로린에 얘가 전자가 두 개에 전자가 8개 이렇게 될 거나 이거 이야기지. 이거 이렇게 플로린하고 플로린 이온이다. 맞죠?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당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당기는 거는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 알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그러니까 유핵전하는 유효 핵전하는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 대신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여기는 7개의 전자가 미는데 여기서는 8개의 전자가 민다. 그래서 뭐가 청력이 지금 보니까 F는 9개의 전자가 밀고 F-는 10개의 전자가 미니까 청력은 얘가 커지고. 그죠? 전자 개수가 전자가. 그래서 반지름 누가 크다 그러면 미는 친구가 더 많으면 서로 밀어내니까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플로린보다 플로린 마이너스가 더 크더라. 알았죠? 왜냐면 마이너스끼리 청력이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반지름은 영향을 주는 게, 자, 유핵전하와 유효핵전하 플러스 가고 전자 마이너스 간 인력,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주기. 1번 유핵전압, 2번 주기, 3번 전자간 청력. 아 근데 이거 숫자가 잘못됐네. 맨 처음에 제일 큰 게 주기 있어. 주기 유핵전압, 세 번째가 전자간 청력. 주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유핵전압가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전자간 청력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 됐죠? 자, 맨 아래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자, 그러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잠깐 보면은 O2- F- Na+만 잠깐 봐볼까. 여기 봅시다. O2- F- Na+를 잠깐 보면 우선은 자 여기 봅시다. 주기 껍질수를 잠깐 봅시다. 껍질수를 잠깐 보면 껍질수는 둘이 거의 어때? 셋이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고요.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유핵전화는 어떻게 돼? 유효핵전화는 산소랑 플로린 중에 플로린이 더 컸어. 봐볼래? 여기 102쪽 한번 봐봐. 자, 102쪽에서 표를 잠깐 봤을 때 네온을 동그라미 쳐봐봐. 자, 유효핵전화가 제일 큰 게 18쪽 원소예요. 그 기억이 나야 돼. 같은 주기에서
껍질 그 유액전화가 제일 큰 게 18조 원소 네온하고 아르곤이에요. 알았죠? 동그라미 쳐서 외워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유액전화는 산소랑 플루오린이랑 나트륨 봤을 때 누가 제일 크냐면 지금 보니까 잠깐 여기 잠깐 봐. 자, 둘이 봤을 때 유액전화가 얘가 큰데 문제가 이거야. 알았지? 만약에 O랑 F랑 NA에서 이 친구의 유액전화를 따지잖아. O랑 F랑 NA의 유액전화를 따지면 유효 핵전화를 따지면 껍질수 차이 때문에 플로린이 제일 크고 산소가 크고 그다음에 나트륨 크고. 표를 봐볼까? 표를 봐도 플로린이 제일 크고 산소가 크다. 그다음에 나트륨이 제일 작지. 이거는 껍질수를 생각한 거야. 근데 껍질수가 서로 어때? 지금 껍질수가 거의 같지? 이거 껍질수가 왜 같은지 알아? O2-는 어떻게 생겼어? O2-는 산소 주변에 천자 2개 있고 그 다음에 천자가 8개 있어. 그래? 플로린은 어떻게 생겼어? 플로린 지금 플로린 주변에 천자가 2개 있고 플로린 마이너스니까 천자가 8개 있어. 나트륨은 어떻게 생겼어? 나트륨은 자, 나트륨 이렇게 있고 천자 2개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천자 8개 있어. 어때? 껍질이 지금 다 어때? 껍질이 같지? 그러면 여기로 가서 자, 여기로 와서 자, 우리 전기력 F는 KR 제곱분의 Q1, Q2에서 지금 둘이 껍질수가 거의 같지? 그럼 껍질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기력, 인력은 뭐에 필요하더라? Q, 전하량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때 Q는 뭐? 플러스 전하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9,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이니까 유액전환 누가 크다 그러면? 나트륨 크다. 왜? 둘이 셋이 껍질수가 지금 거의 같으니까. 그러면 유액전화가 지금 나트륨이 크단 말이야. 나트륨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당긴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잘 당기면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돼? 가까워져야 되지.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O2-가 제일 크더라. 이때 유액전화는 뭐? 이때 유액전화는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주기를 무시했을 때야. 주기를 무시했을 때. 왜? 지금 둘이 껍질이 똑같아. 차이 알겠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주기를 무시했을 때 유액전화는 나트륨이 큰데 주기를 무시하지 않고 실제 그냥 유액전화는 누가 큰가? 유액전화는 누가 커? 플로린이 제일 크고 산소 그 다음에 나트륨이 커요. 요 차이 알아야 돼요. 유액전화는 전기시력이 필요해. 지금 전기식이 필요하는데 껍질을 무시한다면 이 친구를 무시한다면 맞죠? 껍질을 무시할 때 그러면 이거 뭐예요? 원자번호에 비례하게 돼야죠. 양성제에 비례하게 돼. 수랑 인력이 비례하게 돼. 그래서 주기를 무시했을 때 유액전화는 나트륨이 더 커요. 주기를 무시했을 때 유액전화는 원자번호에 비례하니까 나트륨이 커요. 알았죠? 적어놔요 이거. 적어놓고 몇 분이야? 시험 봐줘. 53분 여기까지 봅시다. 자, 숙제 없어요. 정리하고 갑시다. 안녕.